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상장하는 마인즈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사주조합 실권 확인입니다. 마인즈랩은 공모 당시 우리사주조합에 15%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27억 원 규모입니다. 배정 규모를 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1,731만원에서 1,862만원 규모입니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실권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공시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확인해보면 우리사주조합에 최초 배정된 9670주는 모두 청약되지 못했습니다. 청약된 주식수는 일부인 57,157주입니다. 배정 규모에 비해 청약한 주식이 63.04%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약하지 않은 주식 36.96%는 실권이 되었습니다. 실권된 규모를 제외하고 청약한 규모만 살펴보면 1인당 1,091만원에서 1,174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실권 규모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우리사주조합 실권 규모를 비교해 보면 아주스틸이 가장 낮은 1인당 2,500만원을 청약하였습니다. 마인즈랩은 이보다 낮은 1인당 1,174만원 규모입니다. 마인즈랩의 실권 규모는 청약률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니지만 1인당 청약 금액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기존 가장 낮은 청약을 보여준 아주스틸과 비교를 해보면 마인즈랩의 평균 연봉은 아주스틸보다 19.47%가 높습니다. 이렇게 연봉은 아주스틸보다 높은데 청약 금액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인즈랩의 직원분들이 이렇게 청약률이 낮은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원인을 추정해보기 위해 직원들의 리뷰와 퇴사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사율을 알아보면 2020년 12월 기준 입사자가 44명이었지만 이달에 퇴사하신 분은 89분이나 되었습니다. 1년간 퇴사율이 무려 68%나 됩니다. 공개된 몇몇 직원들의 리뷰를 살펴보면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인즈랩의 우리사주조합 실권은 퇴사율이 높고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가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권된 수량은 일반 투자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실권 물량이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점은 안 좋은 상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투자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청약은 K카가 대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직원분들의 회사에 대한 평가는 물음표로 가득했지만 마인즈랩의 CEO인 유태준 대표는 확신이 매우 가득 찼습니다. 지난 마인즈랩의 실시간 청약 경쟁률 라이브 방송에서 대표님이 채팅으로 참가해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편집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준님 혹시 그 마인즈랩 대표이사님이신가요? 네, 진짜 영광이네요. 제 방송에 와주셔서. 맞지 않나요? 제가 분석했을 때 마인즈랩 대표이사님이 유태준님이셨는데. 대표이사님 혹시 아시나요? 기존 주주가 너무 많은데 락업 안 한 주주들이 혹시 상장일 안 판다고 언지를 해주셨나요? 그러면 좋은데. 대표이사님 제가 자본 장식 얘기는 저는 안 했는데 제 영상에 댓글 달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황을 알아서 자본 잠식 얘기 언급을 제 영상에 안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언급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IR 해주시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투자자분들이랑 소통하시고 뭐 회사의 비전도 좋죠. 지금 뭐 상당히 좋은데 저희가 뭐 걱정하는 거는 그러면 그거 대표사님 저 그거 하나 여쭤보시거든요. 원래 이게 삼성전자 네온이랑 하기로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게 그 랩이 완전 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한은행이 너무 늘어지니까 지금 마인즈랩이랑 이렇게 협업을 해서 결과물이 나온 상태잖아요. 근데 이 네온이랑 그럼 아예 파기가 된 건가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아니면은 네온 프로젝트가 좀 더 되면 약간 뭐 포기했나요? 미국 법인 랩에서 아예 없더라고요. 왜 포기했는지 모르겠네. 참 신기하네. 그쪽에서 납품을 못했군요. 참 완전 그런 게 있네요. 네, 훌륭하시네요. 러시아 연구소인가요? 근데 홈페이지 보면 미국 그 북미 연구소 부설로 돼 있던데. 네, 고영우님, 네. 제가 투자 설명서에서 봤을 때는 유태준 님이 대표이사님이 맞고요. 사실 근데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그 이름으로 똑같이 하고 오셨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 상장을 하고 나면 이제는 거래소를 공시로만 모든 정보는 공시로만 접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스에 의한 정보 매매를 원하시지만 통제가 되는 회사들은 사실 모든 정보는 IR로만 그 공시로만 만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대표이사님이 맞으시면 이때만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구리님, 제가 대단한 게 아니죠. 제가 보니까 댓글로 자본 잠식으로 언급한 유튜버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명을 많이 하셨어요. 제 댓글에도 하셨는데 제 영상은 안 보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은 플러스 요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데 결국에는 그 자사의 가치를 높이는 걸 IR이라고 하잖아요. 기업 홍보를. 옛날처럼 무슨 대표라고 해서 그냥 뒷짐지고 있고, 뭐 홍보는 뭐 홍보팀 직원이 한다던가. 그리고 마인드랩은 스타트업이시잖아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이 같이 학습하고 많은 테스트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대표님도 열심히 나서주시는 모습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최정우님, 유태준님은 마인드랩 대표님이십니다. 네, 그쵸. 네. 사실 제 영상이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고 앞으로 어떨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마인드랩이 공개한 유튜브에 올리신 그 가상인간, 뭐 AI 휴먼 그 영상하고 그 삼성전자의 네온 영상하고 신한은행하고 그 관계, 매출이 얼마나 발생할 건지에 대한 추정, 그리고 기존 주주들이 매각 가능한 점, 이런 것들 그냥 다 전달해드리는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유태준 경영진의 무능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신 분들이 있나요? 세상에 한 번 성공하기도 쉽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어찌됐건 상장을 하고 기존 내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뭐 엑시드 됐건 뭐 어찌됐건 성과를 주는 기업 자체가 사실 드문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만으로 해도 경영진은 솔직히 되게 훌륭한 거라고 봅니다. 네, 유태준,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구나. 되게 훌륭하신데요. ERP도 하시고 AI까지 하시다니. 네, 대단하시네요. 뭐 저도 일개 그냥 컨텐츠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인데 한 기업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업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뭐 좋은 결과 있으신 거 축하드리고 상장일 날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해줬으면 몰랐을 그 네온 있잖아요. 네온. 이 삼성전자 네온을 저는 가장 큰 리스크로 봤는데 이게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고, 그 홈페이지, 그 연구소 홈페이지 가면 없었어요. 홈페이지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온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온라이프.ai인가? 그 홈페이지 누르면 그냥 연구소로 가요. 미국 연구소로. 그래서 뭐 어떻게 된 일이지 했는데 또 이렇게 뒷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저도 되게 의미 있는 라이브를 한 것 같아서 좋네요. 네.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기술과 뭐 이런 것들보다 또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걸 뭐 이상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상장일에 이 수급이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인기를 못 받으면 아무리 좋은 회사도 떨궜다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장일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측 당시 마인즈랩의 수요예측 경쟁률은 246.75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크래프톤과 HPO 사이에 있는 상당히 저조한 경쟁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매우 높았습니다. 마인즈랩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19.14%로 올해 26번째로 높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입니다. 실제 의무보유 확약 배정 내역을 살펴보면 수요예측 신청보다 3개월 의무보유 확약에 압도적으로 많은 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체별 미확약 물량을 살펴보면 6월에 외국 기관 투자자들에게 큰 우대 배정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 운용사가 많은 우대 배정을 받았습니다. 마인즈랩의 의무보유 확약은 꽤 괜찮은 배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장일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즈랩의 공모가 3만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519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공모주주인 일반 차용자와 기관 투자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 사주조합에 발생한 실권주는 일반 차약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에게 모두 배정되었습니다. 늘어난 기관 투자자의 주식수와 실제 배정된 의무보유 확약 결과를 비교해보면 최종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50.73%입니다. 하지만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많아 유통 가능 비율은 크게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최종 비율은 41.91%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637억 원입니다. 올해 상장 종목과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마인즈랩의 유통 물량은 샘 CNS와 S&D 사이의 유통 물량입니다. 마인즈랩의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의 물량 중 상당 부분은 기관 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인즈랩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기존 주주의 물량을 그래프로 자세히 살펴보면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50.96%는 벤처금융 투자자가 됩니다. 해당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의 절반 정도는 상장일 매각이 가능하고 남은 지분 절반 정도는 3개월에서 1년 뒤에 매각할 수 있는 의무보호 예수를 한 지분입니다. 보통 이렇게 지분이 더 많이 남은 경우 상장일 매각 가능성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기존 지분 절반 가까이가 자녀 지분 의무 보호 예수가 되어 있는 물량인 것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파악이 되지 않은 기타 개인과 기관이 49.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장일 해당 지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각할지에 따라 상장일 수급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마인즈랩은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많은 점이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전환상한 우선주가 있습니다. 상장 후 3일 내에 보통주로 전환이 되고 1개월간 보유예수가 되지만 1개월 뒤에는 바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공모가 기준 294억 원이나 됩니다. 바로 행사가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도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공모가 기준 19.5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인즈랩은 상장 후 1개월이 되면 기존 주주 31만 4,370주가 매각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보통주로 전환된 우선주 98만 300주가 매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기간 투자자 1개월 의무 보유 확약이 13,380주가 추가됩니다. 현재 상장 예정 전체 주식수의 26% 가까이 되는 대규모 주식이 유통 가능한 점은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매각 주체별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압도적으로 많은 82.88%입니다. 일반 청약자가 7.12%, 국내 기관이 9.05%, 해외 기관은 얼마 되지 않는 0.94%입니다. 공모가 기준 상장일 매각 가능 주체 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528억 원, 일반 청약자가 45억 원, 국내 기관이 58억 원, 해외 기관은 6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공모 주주의 합은 109억 원밖에 되지 않지만 기존 주주가 528억 원이나 됩니다.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즈랩은 공모가 3만원 기준 동시호가 상한가를 기록하면 6만원이 되고 동시호가 하한가를 기록하면 27,000원이 됩니다. 하한가 후 하한가를 기록하면 18,900원, 하한가 후 상한가를 기록하면 35,100원이 됩니다. 마인즈랩의 상장 당일 주가 범위는 최악의 경우 18,900원에서 최상의 경우 78,000원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즈랩은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은 어느 증권사에서 청약하셨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H증권의 균등배정 한주 확률은 92%였고 비례 경쟁률은 하나금융투자가 113.88대1, NH투자증권이 207.82대1이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청약 수수료가 없어서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은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았기에 2% 파킹 통장 이자보다 수익이 나려면 1.93%만 상승하면 됩니다. 청약 수수료를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36,6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인즈랩은 상장일 유통 물량의 82.88%를 기존 주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의 매도 여부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추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주가는 큰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많은 편이고 우리 사주조합의 실권이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 상장이고 그나마 보호 예수를 한 기관들의 지분이 절반 가까운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